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부자빠 부동산 연구소의 이철웅 소장입니다. 자, 요즘에 부동산과 뉴스 하면은 뭐니 해도 이제 부동산 가격 하락, 은행금리 요즘에 뭐 어디가 끝인지 모를 정도로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부동산 관련 기사 중에서 자금 경색에 놀란 정부 규제 완화 속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자, 소제목으로는요. 금리 인상, 자금 경색, 점점 얼어붙는 시장, 속도 조절 외치던 정부도 본격 규제 완화, 이러다 경기 침체까지 하고 큰 폭 완화해야, 이제 이런 소제목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면서 그 이전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라서 막 각종 대책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억제책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가격이 이렇게 극과 극의 시장으로 변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지금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뭐 부동산 정책이 뭐 크게 뭐 완화 정책이 나왔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찾아보기는 힘들거든요. 자, 이게 이제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 뭐니 해도 이제 금리가 되겠죠. 제가 요즘 이제 세미나를 좀 잠정 중단한 지가 좀 됐는데 전에 세미나 할 때 부동산 정책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은행금리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이라는 게 몇 천만 원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몇억 내지는 수십억짜리이기 때문에 물론 현금 자산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 재산 20억 30억짜리가 되더라도 현금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내 집을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40%, 50%, 적게는 30% 내지는 뭐 예전에 이제 LTV가 완화됐을 때는 70%, 80%까지도 대출을 받아서 장만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자 자체가 지금 얼마나 올라 버렸습니까? 기준금리가 뭐 빅스텝 하면서 미국의 금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같이 이제 동반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시장이 글로벌화 되다 보니까 우리만 따로 놀 수 없는 시장이 돼버렸죠. 환율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국제금융시장과 이제 연동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같은 영향을 받고, 따라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전세 대출 받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전세 대출 받았던 이자보다도 같은 사이즈를 월세로 갔을 때 월세가 더 싸다. 이래서 지금 이제 월세는 많이 찾고 전세는 많이 덜 찾고 또 이런 상황도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담보대출을 받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자 부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집을 다시 판다는 얘기, 또 거래도 많이 없지 않습니까? 금리가 많이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거래도 많이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부동산 시장에 때이른 한파가 찾아왔다. 뜨겁게 달아오르던 서울도 미분양이 쌓이고 일부 지역은 반값 수준으로 호가가 내리는 등 잔뜩 얼어붙었다. 뭐 지금 이렇게 기사에서 반값 나왔다 그러면 뭐 진짜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 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현장을 한번 가서 뭐 반값에 나온 아파트가 있는지 계약을 한번 해보신다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반값까지 떨어진 아파트는 거의 없고 이제 기사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일종의 호가겠죠. 그 다음에 주택 매수 심리를 꺾은 금리 인상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여기에 또 이제 요즘에 뭐 문제가 되고 있죠. 레고랜드발 자금 경색까지 더해지자 수요도 공급도 막히며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시장이 뒤집히자 속도 조절을 외치던 정부도 정책을 뒤집고 본격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선 대출, 세제 등에서 더 큰 폭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시장의 재언이 나온다. 지금 이렇게 나왔고요. 자,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이렇게 급하게 내놓을 생각이 사실은 없었는데 요즘에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든지 금리 올라가는 걸 보니까 이게 지금 예상치가 않거든요. 원래 이제 경착륙이라는 단어는 안 좋은 거예요. 연착륙, 부드럽게 착륙을 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 가격 떨어지는 것도 완만하게 슬라이딩을 해야 되는데 경착륙 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규제를 다시 이제 풀어주는 거죠. 풀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고,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취임을 하면서 부동산 완화 대책, 그러니까 올 이제 5월 달부터죠. 올 5월 달부터 대책 발표한 게 6월, 8월, 9월, 10월 밑에 표에도 나옵니다만은 뭐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부터 시작해서 270만 가구 공급 대책. 이 270만 가구라는 거는
뭐 사실 뭐 실현 뭐 가능 불가능은 따질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이보다 훨씬 아마도 덜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재초환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도 좀 완화를 좀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난주였나요? 10월 27일 날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으로 해서 규제가 들어갔던 지역을 추가로 해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 보증도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약 당첨자들 기존 주택 처분 연장 기한 6개월에서 2년까지 다시 또 완화를 좀 많이 시켜주고, 그 다음에 LTV도 좀 올리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지금 15억, 그러니까 분양가가 15억 이상 같은 건 대출이 일절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이런 지금 완화책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금리 상승폭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지금 9월부터 10월부터 이런 그 완화 정책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미분양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보통 평범한 수준의 미분양 물량이다 그러면은 보통 한 만 가구에서 전국 따졌을 때 만 호에서 한 2만, 보통 만 4, 5천 가구 정도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가 소화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표를 보면은요, 전국의 미분양 주택 추이를 보면 21년 9월, 그러니까 1년 조금 전이죠. 1년 2개월 전에 13,842가구였던 게 올해 9월, 그러니까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만에 41,604가구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어떤 큰 문제가 생기냐면은 시행사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분양이 안 돼 버리면, 가격이 떨어지는 건 둘째 문제지만 분양이 안 돼 버리면은 분양을 해서 입주가 되고 해서 자금을 빨리빨리 대출을 상환하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미분양이 오르게 된다 그러면은 중소건설사 할 때 한둘씩 넘어가게 되면 이게 전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미분양 물량이 10,000가구에서 40,000가구까지 이게 쌓이는 것도 굉장히 좀 큰 문제가 지금 되고요. 그 다음에 제 주변에서도 이제 개인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래가 없어요. 실제 거래가 없다 보니까 중개업의 개업보다 폐업 비율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기사도 좀 보셨을 거고, 월간 집계도 봤을 때 지금 뭐 서울이라든지 각 자치구를 보더라도 거래량도 그만큼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가격 낙폭도 그만큼 좀 많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은요, 금융 전문가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문가들도 경착륙은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격이 지금 떨어지는 상황인데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문제고,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고 있거나 오르고 있을 때, 제가 누누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가격이 떨어지니까 예전에 내가 15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되면 사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한테 15억짜리 아파트가 10억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분한테 전화를 해서 10억까지 빠졌으니까 계약하세요 그러면 계약하나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5억짜리 집을 내가 10억 가면은 팔겠다라고 집주인이 내놨는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고 10억이 넘어갔어요. 그럼 집주인한테 5억에 내놨었는데 10억 됐으니까 이제 파세요 라고 할 때 집주인 파느냐? 안 팔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일방적으로 내도 거래가 안 되는 거고 일방적으로 올라가도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보합 수준을 이용해야지 매매가 되고 하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뭐 이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경착륙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가격의 하락폭이 좀 크다. 그게 가장 큰 일조를 한 게 금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의 상승은 당분간은 좀 계속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전월세 시장이 먼저 돌아야지 매매 시장이 돌고 매매 시장이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전세 대출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지금 이제 월세만 많이 찾는 거고 전세를 많이 안 찾는 거고, 전세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면은 매매가 될 수 없는 게, 대부분은 전세가 껴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전세를 안고 산다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뭐 갭 투자라고 하는데, 전세를 안고 사야 되는데 전세 수요자들이 적다 보니까 갭 투자하기도 상황이 여의치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없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빠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도미노처럼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나 아니면은 부동산 전문가, 금융 전문가들도 지금 이제 하락폭이 좀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들 걱정하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일단은 금리가 좀 안정이 돼야 되고요. 정책이야 정부에서 얼마든지 뭐 지금 이제 야대 여소 상황입니다만은 정책이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서 내놓을 수 있지만 이 금리라는 거는 물론 이제 한원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전 세계 금융시장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당분간 아마 아직 몇 번의 빅스텝이 남아 있다라고는 하지만 금리가 올 연말쯤을 해서 이렇게 좀 정점을 좀 찍고 내년부터 조금 내려온다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도 올해까지는 좀 지켜보시고 내년부터는 다시 좀 소폭 내지는 보합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금 이제 대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좀 완화가 된다 그러면은 다시 또 반등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집 사실 분들, 집 파실 분들도 올해 연말과 내년 초 이때를 좀 타이밍을 잡아서 움직여 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저 이 소장의 의견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부동산 규제 정책이 좀 유턴화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도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